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본 간호 시간이에요. 기본 간호 시간에 2단원 간호 기록과 간호 계획의 기록 돕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간호 기록하기나 뭐 그런 기록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법은 저희가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잘 알아두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호 기록이 있어서 이 기록을 왜 하는지 목적이 있어요. 이러한 목적으로는 그 전체적인 간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내용을 모니터하고 어떻게 하는지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질의 향상에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간호 기록 자체들이 치료에 대한 그 임상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또 이러한 그 활용한 그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이 병원의 뭐 행정 부분이나 국가 보건 정책에 기여하는 전체적인 통계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크게 봤을 때. 그 다음에는 또 이러한 그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그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나 이런 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자료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뭐 의료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록지를 남겨둬야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서로 뭐 의료진들끼리 협력함에 있어서 서로 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지를 보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은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의무 기록의 원칙이 있어요. 이러한 기록들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되냐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읽어보면 기본적으로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에 입각해야 되고 정확하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쓰다 말면 안 되고 완결적으로 다 완성을 해야 되고, 동시적으로 치료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록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형식적으로도 그 원활하게 서로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되고요. 이러한 그 기록들은 윤리적으로나 뭐 법적으로나 환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또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적시성이라는 거는 그 간호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기록이 돼야 되지, 이걸 먼저 쓴 다음에 나중에 치료를 한다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기록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한 기록을 적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뭐 길게 장황하게 쓰지 말고 간단하게 시간 절약을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간결하게 작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뭐 적합성, 그러니까 뭐 필요 없는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고 건강 문제나 간호에 관계되는 정보들, 적합한 내용만 적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들은 아셔야 될 게 완전히 당연히 정확해야겠죠. 그 다음에 간단 명료하게 써야 알아보기 쉽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판독 가능하게끔 너무 뭐 약어를 많이 쓴다던가 뭐 이렇게 갈겨서 쓴다든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뭐 이렇게 하나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던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비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러한 기록지에는 이제 병원마다 다양한 기록지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병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다 이게 간호사들이 쓰는 기록지긴 해요. 근데 어떠한 기록지를 쓰는지는 그 병원마다 다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간호 기록지, 임상 관찰 기록지, 아니면 간호력 조사지라는 이러한 종류들의 기록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록지들은 어떻게 써야 하나 아직 저희는 이제 해본 적이 없어서 감이 안 잡히는데, 이러한 기록지들은 반드시 볼펜 검정색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써야 되고, 수정이 가능한 연필은 사용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글씨체 알아볼 수 있도록 단정하고 또렷이, 그 다음에 누가 썼는지 작성자의 서명 기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수기로 했을 때 그 유의사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기로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 작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붉은색으로 쫙 한 줄이나 두 줄을 긋고 그 밑에 에러라고 쓴 다음에 다시 수정 내용을 고치면 되고요. 약어를 쓰는 경우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만 사용해야, 만약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던가 했을 때 그 기록지를 들여다봤을 때 저희 병원에서만 쓰는 그 약어를 막 쓰고 있으면 다른 병원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투약과 치료는 반드시 처치 후에 기록을 해야지 먼저 기록을 하게 되면 안 되고요. 날짜와 시간 반드시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기록지에는 뭐뭐 했음, 뭐뭐 했다 해야지 뭐뭐 할 것입니다 라면 이렇게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수기 기록에는 이제 이전에는 정보 중심의 기록이 많았어요. 근데 이 정보 중심이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일반적인 뭐 의사 처방지, 입원 기록지, 뭐 간호 기록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기록이 그 각자 파트별로 기록을 쓰는 건 용이하지만 각각 자료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거를 수집해가지고 연대순으로 추적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병원은 문제 중심 기록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SOAP이라고 SOAP라는 약자를 쓰는데, 이거는 종합된 상태를 종합적으로 기록을 하는 기록지여서 서로 의료진 사이의 소통 단절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대요. 그래서 이 SOAP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SOAP에서 S는 Subjective Data고요. 이게 주관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환자의 그냥 그 주관적인 그 건강 상태 있죠. 아, 나 뭐 열이 나는 것 같아. 속이 메스꺼워.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두드러기가 아니 두드러기는 그 객관적인 거니까 안 되고, 이렇게 본인이 느끼는 통증 같은 거, 본인만 느끼는 그러한 주관적 자료를 그걸 기입을 하는 거고요. O는 objective data라고 해서 객관적인 자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서 열이 난다던가 혈압이 높다던가 아니면은 뭐 피부에 두드러기가 났다던가 뭐 그렇게 객관적으로 눈에 보여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쓰는 거고요. A는 어세스먼트라고 사정을 쓰는 거고, P는 플랜이라고 이러한 주관적과 객관적 자료에 의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의사가 어떠한 처방을 내렸으며 앞으로 뭐 수액을 놓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계획들을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의 SOAP가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하네요.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은 이제 수기 말고 컴퓨터 전자기록이 이제 요즘은 많이 하죠. 그래서 전자의무기록이라고 의료법에서도 환자와 모든 진료 기록을 관리 검색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EMR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의무기록 EMR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이러한 간호 계획의 기록은 이제 간호 지시에서 내려지죠. 그래서 이러한 간호 지시들은 뭐 대상자나 간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일관성 있고 개별화된 접근법을 제공하고자 내리는 것들입니다. 뭐 간호 지시라는 게 당연히 병원에서는 그 간호원들이 그 간호활동 및 행위를 처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지는 거긴 한데요. 이렇게 간호 지시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6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간호 기록에 관한 거 한번 둘러봤어요. 근데 뭐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시긴 한데 처음 생소한 내용은 여기 있는 문제중심 기록 SOAP, SOAP에 관한 내용이어서 이것만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그 다음에 수기 기록 방법 같은 것들 객관식으로 나올 때 헷갈리시지 않으시도록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